서울 도심 한복판 63층짜리 유리 빌딩 꼭대기층. 한강이 굽어 보이는 집무실에서 한 남자가 창문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강민준, 나이 43. 대한민국 재계 순위 3위 안에 드는 제1그룹의 최연소 회장. 16살에 고아원에서 나와 20살에 창업을 했고 37의 그룹 전체를 인수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냉혈한이라 부르고 직원들은 그를 눈빛만으로 사람을 자르는 남자라고 수군댑니다. 그런 그가 오늘 전 임원진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일주일간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긴급사안은 부사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사장이 달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달려왔습니다. 누구도 회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회장실 옷장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청색 점퍼 하나, 때가 묻은 운동화 한 켤레, 오래된 배낭, 모두 일부러 구해둔 물건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서너 주 자락에 내버려둔 수염을 확인했습니다. 지저분하게 눌린 머리카락, 손목의 명품 시계는 서랍 안에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회장이 아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밤을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그런 남자. 그는 배낭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불에 그을린 사진. 사진의 절반이 타다 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살짜리쯤 되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민주는 그 사진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 주머니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빌딩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방 도시의 오래된 재래시장. 생선 좌판에서 물이 튀고 참기름 냄새와 김치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골목 가득 뒤섞입니다. 좁은 통로마다 상인들이 목청을 높이고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이 천천히 걷습니다. 어딘가 낡고 어딘가 따뜻한 사람 냄새 가득한 곳입니다. 시장 한복판, 낡은 건물 하나,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그 입구에 손으로 쓴 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순인의 국수, 송칼국수, 잔치국수, 비빔국수. 가게는 작습니다. 테이블 5개, 창문 하나, 주방과 홀 사이에 낮은 카운터,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고 구석에는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주인은 박순희, 62살의 여자입니다. 두 손의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습니다. 흰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부터 국수를 삶습니다. 그녀의 손은 느리지 않습니다. 50년을 써온 손처럼 망설임이 없습니다. 박순희의 국수는 이 시장에서 유명합니다. 사골과 멸치를 새벽 4시부터 끓여 우린 육수, 직접 반죽해서 손으로 밀고 칼로 써는 칼국수면. 어디서 사다 쓰는 재료가 없습니다. 전부 그녀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이 5,000원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압니다. 저 가격으로는 재료값도 안 나온다는 것을. 그래도 순위는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저쪽 할아버지가 못 드시잖아요. 그분이 고정 손님인데.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여자는 이 시장에서 제일 가난하고 이 시장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압니다. 박순희는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민주는 시장 입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수십 명의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자신을 낳고 버린 그 여자가 바로 이 시장 지하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뭘 숨기려는 걸까? 가난한 척이라도 하는 건가? 그는 배낭을 고쳐 메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밀었을 때 따뜻한 김이 훅 끼쳐왔습니다. 사골 국물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그런데 기억은 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좁은 가게 안, 시장 상인들이 옹기종기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땀 냄새 나는 일상을 가진 얼굴들. 낯선 사람에게 무관심한 동네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주방 안쪽에서 국수를 담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눈매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가 그대로 늙은 것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국수 드실 거죠? 들어와서 앉아요, 앉아.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었습니다. 지저분한 행색의 낯선 남자에게도 꼭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이 세상에 나를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한테는 저렇게 친절합니다. 분노가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잠시 뒤 국수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는 먹었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형체도 없는 기억. 따뜻하고 짭짤한 무언가. 안전한 무언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순인의 가게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면 됩니다. 아니면 안 줘도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못 먹고 나가는 꼴은 못 본다고 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민준이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어귀에서 종이를 주우며 사는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돈도 내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않고 국수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파를 한 움큼 얹어서 오늘은 멸치 육수가 잘 됐어요. 뜨거울 때 드세요. 고맙소 순이 씨. 이번 달도 신세를 지내. 무슨 신세예요? 할아버지 오셔야 저도 흥이 나죠. 민주는 그 장면을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세상에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남한테는 잘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남한테.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사그라들었습니다. 타오를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허리를 잡고 절뚝이며 왔을 때 순이는 손님 다 내보내고 아주머니를 의자에 앉힌 뒤 허리를 직접 주물러줬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막리라는 20대 청년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창고에서 반창고를 가져다 줬습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민주는 매일 왔습니다. 원래 계획과 달리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시장이 파할 무렵 민주는 시장 입구 계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때를 봐서 다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 알리거나 직접 대면하거나. 그런데 막상 앞에 두고 보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시장을 나오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거기서 뭐해요? 어제도 봤는데.
어디서 자요, 혹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창고 쪽에 간이 침대 있어요. 추우면 거기 써요. 뭐라고 안 해요. 거절하려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국수집 창고에서 잠들었습니다. 55평짜리 한강뷰 펜트하우스 침대 대신 박스 냄새 나는 창고 간이 침대에서 담요 한 장이 덮여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순이가 덮어줬습니다. 그가 잠든 뒤에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잠이 잘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주는 눈을 뜨자마자 물건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무거운 쌀포대, 재료 박스, 가게 앞 청소 하다 보니 하루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재료 손질을 도왔습니다. 파를 다듬고 멸치를 골랐습니다. 순이는 시키지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어디서 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지나가다가 며칠째 있어요? 하하. 그들은 그를 민준 씨라고 불렀습니다. 사연이 있어 보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새벽 4시 순이는 알람도 없이 눈을 뜹니다. 30년째 같은 시간에 혼자 일어나자마자 손을 씻고 국물을 올립니다. 사골뼈는 전날 밤부터 물에 담가뒀습니다. 멸치는 내장을 미리 발라뒀습니다. 반죽은 시간을 두고 치대야 합니다. 면은 두께가 일정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일입니다. 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건너편 두부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은 생선 파는 최 아주머니. 그 다음은 첨가물 가게 형제들. 순이는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각자 어떤 국수를 좋아하는지도, 누가 요즘 허리가 아픈지, 누구 딸이 취직을 했는지, 누구 아들이 결혼을 앞뒀는지도. 가게 한쪽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날짜마다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빠진 날이 없습니다. 민주는 어느 날 그 달력을 봤습니다. 가만히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저게 뭔가 날짜를 세고 있다. 매일매일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물어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순이가 테이블 2개를 붙이고 민준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같이 먹어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이 나요. 둘이 마주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후루룩 소리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민주는 그게 싫었습니다. 편해지면 안 됩니다. 민준 씨, 가족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시장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야. 이상하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마셨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국물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민주는 자신이 완전히 시장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부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그에게 두부 한 모를 건네줬습니다. 생선 아주머니는 생선 껍질을 구워서 내밀었습니다. 첨가물 형제는 그를 팔 붙잡고 앉혀서 막걸리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왜 여기 있냐고, 이름은 뭐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듯 대했습니다. 재벌 회장으로 살던 30년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뭔가를 바라거나 눈치를 보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이 파하고 한참 뒤 순이가 창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민준 씨,
잠깐 나와봐요. 가게 안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그만 탁자에 국수 2그릇과 막걸리 1병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늘 국수가 좀 많이 됐어요. 같이 먹어요. 술도 1잔. 민주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막걸리를 홀짝였습니다. 민준 씨, 어디 출신이에요? 경기도입니다. 그렇구나. 말투가 서울 사람 같은데 민주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까요. 그랬어요.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이 떠돌다 보면 뭘 잃기도 하지만 뭘 찾기도 해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뭘 찾는다. 나는 지금 뭘 찾으러 여기 온 것일까? 복수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수 냄새와 이 막걸리와 이 노랗게 빛나는 형광등 아래서 그 믿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7일째 되던 밤,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고 상인들이 모두 돌아간 뒤 민주는 창고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의자 끌리는 소리, 그리고 침묵. 민주는 창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틈으로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순이가 달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 혼자 앉아서 그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엄마 여기 있었다.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민준, 지금 뭐라고 했지 민준. 그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여자가 방금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과 같은 이름을. 우연일까요? 우연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을 그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목소리. 민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막 열릴 때 민주는 두부 할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40년 넘게 두부를 팔아온 사람, 시장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사람. 할아버지, 순이 씨 오래 아셨어요? 오래? 아이고, 저 여자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봤지. 23이었나? 어린 나이에 혼자 와서 국수집 시작했지. 왜 여기로 왔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부 한 모를 정갈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원래 우리 시장 말고 더 큰 시장이 있었어. 30년도 더 된 얘기야. 그 시장에서 큰 불이 났지. 가을이었나? 밤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됐는데 하필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 순식간에 번졌어. 사람도 다치고 재산도 다 날아갔지. 민주는 두부를 써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희 씨도 그때 거기 있었어. 거기서 국수집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불나던 날 자기 아들을 살리려다가 크게 다쳤지. 화상에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동안 의식이 없었다더라.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깨어났을 때 아이가 없었던 거야. 누군가 죽었다고 했대. 시장 화재 때 희생됐다고. 그런데 그 여자는 안 믿은 거야. 아들이 살아있다고. 민준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원래 있던 시장은 다 타버렸으니까. 근처에 새로 생긴 이 시장에 자리 잡은 거지. 혹시 아들이 자기를 찾으러 올까봐. 자기가 국수집 하던 자리 근처에 있어야 아들이 찾아올 거라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30년이야. 이 양반아, 30년째 그 아들 기다리면서 거기 있는 거야. 달력에 날마다 표시하면서 아들 생일 되면 국수 한 그릇 끓여놓고 혼자 앉아서 먹거든. 민준아, 생일 축하해.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민준은 앉은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0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창문 너머로 보이던 하늘. 입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날.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 하나를 붙들고 세상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던 수십 년. 그 분노의 30년이 지금 이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불 속에서 살리려다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없었고 누군가 몰래 데려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30년을 이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나를.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아무도 없는 시장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창고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배낭 안쪽 주머니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불에 그을린 사진, 반쪽이 타다 만 사진, 2살짜리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여자. 민주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이를 악물어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3세 남자가 박스 냄새 나는 창고에 쪼그리고 앉아서 30년치 오해가 쏟아졌습니다. 30년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30년치 그리움도 함께. 그리움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워할 사람이 없다고 믿어왔으니까. 한참 뒤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탁자 위에 올리고 바닥을 쓸고 주방 도구를 닦았습니다. 민주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얼굴로 들어가야 할까요? 30년간 갈고 닦아온 냉정함이 이 계단 앞에서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민준 씨. 이 시간에 왜요? 국수 먹을 거예요? 잠깐만요. 육수 남은 게 있으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파요? 민주는 천천히 손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불에 그을린 흑백 사진, 반쪽이 타다 만 사진. 그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손에서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자신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그때 그 젊은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다. 불이 나던 날 아이와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사진이. 이게 어디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몇 번 달싹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 남자가 이렇게 울 줄 몰랐습니다. 저 민준이에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얼굴이 떨렸고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이 민준의 뺨을 향해 그 손이 그의 뺨에 닿는 순간 순이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눈이 똑같네. 아빠 눈이야.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어른이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이 엄마 앞에서 그냥 아이가 됐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그 단어. 엄마. 순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두 팔로 꽉. 43의 아들을 마치 2살짜리 아이를 안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민준아, 민준아, 미안해, 미안해 아들. 엄마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엄마가 잡고 있었어야 하는데, 미안해, 미안해 아들아. 순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말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30년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름만 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은 어머니의 등을 꽉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등이었습니다. 30년을 이 시장에서 일한 등이었습니다. 30년을 자식을 기다리며 버텨온 등이었습니다. 그 등이 떨렸습니다.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엄마가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민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국수집에서 엄마 품에 안겨서 43세 남자가 울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사골과 멸치, 새벽 4시부터 끓인 육수,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던 형체도 없이 남아있던 그 냄새였습니다. 이게 집 냄새였습니다. 이게 엄마 냄새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가게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은 육수를 올렸습니다. 면을 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파 냄새가 났습니다. 간을 보는 순이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사진 속 그 여자와 지금 이 여자가 민준의 눈 속에서 겹쳤습니다. 순이가 국수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먹어. 뜨거울 때 민준은 국수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후루룩 소리를 내며 짭짤하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뭔가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 어딘가에 뭉쳐있던 것이 이 국물 한 모금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펑 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우리 민준이 입맛은 엄마 국수가 맞는구나. 민준은 아무 말하지 않았고 뜨거울 때 국수를 먹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 일찍부터 시장 앞에 검은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차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시장 입구에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두부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 왜 왔대? 그리고 국수집 계단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민준이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봐온 지저분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수염, 단정한 머리카락, 잘 재단된 남색 정장, 보좌관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멈췄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생선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거 뉴스에 나오는 사람 아니야? 제일그룹 강민준 회장?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사람이 재벌 회장이라고. 그 제일그룹 회장이. 그런데 왜 우리 순희 씨 가게에서 나와? 일주일 동안 여기서 뭐 한 거야? 민주는 가게 앞에 서서 순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서울로 가요. 좋은 곳에서. 순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민준이 멈칫했습니다. 왜요? 순희가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막 열기 시작하는 좌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 어묵 국물 냄새, 참기름 냄새. 여기 사람들이 나 기다리잖아. 그리고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민준이 기다리던 자리. 민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 자주 올게요. 그래. 국수 먹으러 와. 엄마가 끓여줄게. 시장 사람들은 모든 사정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화재, 실종된 아이, 30년의 기다림, 그리고 재벌 회장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일주일을 여기서 보낸 이유까지 아무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 국수 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30년을 기다린 마음으로 끓인 거잖아.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순이는 또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없이 30년째 같은 시간에 국물을 올리고 반죽을 치고 면을 썰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창고 문이 열리면서 잠이 덜 깬 민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머리카락이 부스스한 채로. 엄마, 나도 할게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앞치마를 하나 더 꺼내 아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국수집에 두 사람의 손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시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재래시장 국수집, 엄마와 아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국수 한 그릇씩